희망의 빛 고아원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의 미소와 빛을 삼켜버린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방들은 차갑고 무미건조했으며 작은 고아들의 발걸음 소리는 끝없는 복도를 따라 메아리 치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이곳은 차가운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희망이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6살의 아서어는 눈에 희미한 빛을 간직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빛은 벗겨진 벽이나 습기로 얼룩진 천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잃어버린 세상의 마지막 기억이라도 되는 듯 간직하고 있던 검은 바이올린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비록 단순하고 약간 달아 있었지만 아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에 그를 붙잡아두는 탭과 같았습니다. 아서에게 있어 바이올린은 거친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가 한음을 연주할 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고독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서의 여동생 루나는 항상 그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겨우 4살인 그녀는 오빠의 세계에 살았고 종종 그의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와 그가 바이올린에서 끌어내는 부드러운 멜로디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그녀의 삶은 사랑과 보호를 갈망하는 그녀에게는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반영이었습니다. 아서는 종종 거대한 집의 단편적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들은 마치 현실의 암울한 모습과 강하게 대조되는 동화의 조각들처럼 반짝이는 광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장식된 그림들, 웃음소리,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음악을 기억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밤 고아원의 창을 통해 희미한 달빛이 비추는 동안 아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먼 집으로 마음을 떠돌게 했습니다. 하얀 피아노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보였고 그가 잃어버렸다고 믿는 세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그 집은 아름다움과 편안함이 가득한 궁전이었고 아서와 루나가 그토록 부족했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억들은 언제나 냉혹한 현실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고아원의 보육사들은 비록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종종 아서의 기억을 조롱하며 그것을 가난한 고아 소년이 알고 있는 유일한 삶을 모르는 환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꿈과 현실 사이에 불일치는 아서의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이제는 희미한 메아리일 뿐이며 현재는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아남게 하기 위한 일상의 투쟁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서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은 단순한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소속감과 가족의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가 악기에서 뽑아내는 모든 음은 그 잃어버린 집을 불러들이려는 시도인 것처럼 보였고 음악을 통해 그가 한때 알았던 빛과 안락함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동안 그 멜로디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이 되었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가 되찾고자 하는 세계에 여전히 연결해주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아원의 역동성. 희망의 빛 고아원에서 관계는 생존의 필요성과 진정한 애정의 부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오랜 간병인 중 한 명인 라우라는 복잡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엄격한 외모와 엄격한 태도는 무관심을 암시할 수 있었지만 때때로 그녀는 부드러운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라우라는 고아원의 생활이 힘들고 그곳의 모든 아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관여하는 데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권위의 가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서와 루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라우라는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서가 여동생을 돌보는 방식에는 섬세함이 있었고 그의 나이를 초월한 깊이가 있었다. 아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그 소리는 고아원의 차가운 벽을 뚫고 나와 일상의 단조로움에 잠시 위안을 주었다. 보통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장난을 치는 가장 장난꾸러기 아이들조차도 멈춰서 들었다. 아서의 음악은 그 불모의 환경에서 생명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라우라는 종종 아서가 연주하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바이올린이 그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특히 여러 아이들이 나쁜 행동으로 꾸지람을 들었던 힘든 하루가 지난 후 라우라는 아서가 연습하는 동안 그에게 다가갔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음악은 계속 흘러갔고 잠시 동안 라우라가 어깨에 짊어진 짐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우라는 아서가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비록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조용한 힘을 존경했습니다. 도전과 갈등, 그러나 일부에게 위안을 주는 음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와 원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고아원의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년 중 한 명인 조앙은 아서에게 위협을 느꼈다. 조앙은 아이들의 비공식 리더였으며 그의 힘은 어린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서가 음악과 차분한 태도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몰래 동경했던 라우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앙과 그의 추종자 그룹은 아서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서가 한적한 구석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조앙은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이봐, 바이올리니스트. 그는 흥미로운 척하며 불렀다. 우리에게 뭔가 연주해 줄 수 있니? 조롱에 익숙한 아서는 주저했지만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뜰에 울려 퍼졌고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앙은 음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재빠르게 움직여 아서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낚아채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바닥에 내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루나는 항상 가까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형에게 달려갔다. 형의 바이올린을 돌려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되찾고 싶어? 조앙은 멸시하며 루나를 바라보며 조롱했다. 그러면 그에게 다른 무언가를 연주하라고 해. 우리를 웃게 할 무언가 말이야. 아서가 분노와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제발, 조앙. 그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이올린을 돌려줘. 그건 내가 가진 전부야. 조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바이올린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다. 충격음이 뜰에 울려 퍼졌고 그와 함께 들린 파열음에 아서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아서가 반응하기도 전에 라우라가 소리를 듣고 나타났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다. 그녀는 그 바이올린이 아서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조앙, 당장 안으로 들어가.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서, 너도 따라와. 조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나는 동안 아서와 루나는 라우라를 따라 고아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서를 한적한 방으로 데려가 바이올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다행히 아서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손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나무에 생긴 균열은 그의 삶이 항상 붕괴 직전이라는 고통스러운 상기였다. 라우라는 아서가 바이올린을 검사하는 동안 지켜보았다. 나는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아서. 그녀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그들이 널 부수지 않게 해. 이 말들은 아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싸움이 바이올린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엄성과 영혼의 남은 부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루나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아원은 아서가 남은 희망과 기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감정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이야기. 아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바이올린이 단순한 악기 그 이상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산이었고 언젠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던 누군가의 유산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악기 자체가 기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각 줄이 아서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기억과 함께 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바이올린은 아서가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되었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메모에는 음악에서 위로를 찾을 그에게라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봄 이모들은 그 악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두고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 그 악기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악기는 섬세하고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상태였으며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닦고 조율하며 작은
그러나 재능 있는 손에 의해 연주될 준비를 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서가 그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악기의 무게는 그 어딘가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모님이 음악가였거나 혹은 바이올린을 두고 간 사람이 그가 다른 길, 음악이 그의 구원이 될 길을 따르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나오는 흰색 피아노가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어쩌면 그 피아노 역시 더 큰 미스터리의 일부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음악적 발전. 처음으로 연주를 시작한 순간부터 아서는 바이올린이 단순한 탈출구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활을 올바르게 잡는 것부터 정확하게 손가락을 줄에 위치시키는 것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번 실수를 할 때마다 바이올린이 인내심 있는 멘토처럼 그의 손을 인도하고 움직임을 교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우라는 그의 노력에 감명을 받아 때때로 도와주었고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서에게 그 바이올린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서는 지치지 않고 연습했으며 많은 밤늦게까지 고아원이 조용해진 후에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악기에서 뽑아낸 음들은 부드러웠지만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음악은 그의 영혼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희망, 그리고 깊은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의 혼합이었습니다. 그에게 바이올린은 단순한 나무와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이야기하는 그의 또 다른 자아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서의 실력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멜로디를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애잔한 멜로디로 자신의 감정을 음으로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 루나를 위해서도 계속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루나가 슬프거나 두려울 때 아서는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그녀를 위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보이지 않는 포옹처럼 그녀에게 위로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아원의 다른 주민들은 아서의 음악을 들을 때 종종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냉정한 돌봄 이모들도 진실된 음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히 감동적인 멜로디를 연주하는 동안 아서는 늘 무심해 보이던 한 돌봄 이모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지만 그 순간 아서는 음악이 사람들을 깊고 미지의 차원에서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과 고아원의 냉혹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고아원의 벽 안에서 아서의 음악은 사막 한가운데의 오아시스와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소리는 세상에 아직도 아름다움과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아서에게는 각 음표가 기도였고 언젠가 자신과 루나가 진정으로 행복한 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무언의 부탁이었습니다. 연습을 계속하면서 아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 의식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그의 음악이 그를 고아원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며 그를 더 나은 미래로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주한 각 멜로디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었고 각 화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날들은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마치 희망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불씨처럼 거의 꺼져가는 듯한 삶이었다. 아서와 루나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차가운 벽과 매일 밤 그들을 받아주는 거친 침대 밖에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과 체념이 뒤섞인 채로 시간을 보냈다. 이 작은 기쁨과 큰 불확실성이 얽힌 존재는 어느 봄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며 뒤흔들렸다. 한 이사가 발표한 재능대회 소식은 답답한 날에 신선한 바람과 같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일상을 깨뜨리는 기회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들이 고아라는 낙인 외에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드문 기회였다. 일부에게는 빛날 수 있는 기회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항상 바이올린에서 위안을 찾았던 아서는
이 대회를 음악 그 이상으로 여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그와 루나에게 탈출구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마침내 주목받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입양되어 마침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상상이 그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야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반면 루나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지 않았다. 자신을 드러내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다. 항상 형의 그늘에 숨어 살아왔던 그녀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그녀에게 대회는 위험이자 그녀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취약성이었다. 실패할 가능성, 아서를 실망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루나는 빛나고 싶지도 주목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지 한정적일지라도 자신이 아는 유일한 안락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형제 간의 이 이해 충돌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다. 고아원의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꿈을 가진 아서는 루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그들이 함께라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의 음악과 루나의 사랑스러운 존재가 그들을 저항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서는 대회를 이겨야 할 전투로 보았고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겼다. 그러나 루나는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 만약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해? 나는 너처럼 강하지 않아, 아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은 아서의 결심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루나가 이토록 두려워하고 중요한 일에서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논쟁이 잦아졌다. 아서는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루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루나는 더 깊이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다. 아서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욕망은 루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대화는 항상 좌절로 끝나버렸고 둘 다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아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루나의 두려움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루나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루나 없이 대회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강제로 참여시킬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항상 유지해온 연결고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둘 사이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이전에 단지 임시 거처처럼 느껴졌던 고아원이 이제는 아서가 절박하게 도망치고 싶어하는 감옥으로 변해갔다. 그는 루나와의 관계를 불확실한 꿈을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자신의 음악을 보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바람이 이제는 그의 야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동생마다 한계를 존중할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딜레마로 바뀌고 있었다. 루나 없이는 그의 연주가 뭔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것임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이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잃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희망의 불씨, 그 대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서는 자신의 욕망과 루나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그는 루나에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그들이 공유하는 것,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매번 로디를 연주하며 루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는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랐다. 도전이 다가오자 아서와 루나가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떠올랐다. 야망, 두려움, 형제,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이는 그들의 삶의 다음 장을 준비하게 했다. 그 길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재능 대회는 그들 미래뿐만 아니라 고아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될 것이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고아원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아서는 그 안에서 자신에게 점점 커져가는 압박감을 느꼈다. 이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줄과 같았다. 늘 그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던 음악은 이제 다른 무게를 지니기 시작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는 심판처럼 들렸고 그의 미래가 그 공연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아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누던 작은 방에서 몇 시간이고 연습에 몰두했다. 바이올린은 그의 영혼의 연장선처럼 느껴졌고 그는 멜로디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그가 추구하는 완벽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서 실패의 징조로 메아리쳤다. 그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연주에 달려 있었다. 그 사이 루나는 멀리서 오빠를 지켜보며 자신의 악마들과 싸웠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녀를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그녀 안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서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었다. 불면의 밤이 흔해졌고 그녀는 상충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아서를 지지하고 싶었고 그의 곁에 있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전에는 매우 견고했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대의 무게로 인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아서는 자신의 불안을 숨기려고 했지만 루나는 그걸 알아챘다. 그가 전하는 격려의 말에는 그녀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언제나 위로가 되던 바이올린은 이제 두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압박감의 상징이 되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이 아서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질투가 생겨났다. 몇몇은 그를 낙담시키려 했고 악의적인 농담을 하거나 그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그의 연습을 방해했다. 어느 날 그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의 줄이 수상하게 잘못 조율되어 있었고 또 다른 날에는 활이 손상된 채 발견되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사건들은 쌓여가면서 아서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루나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자 오빠를 보호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아서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가 느꼈던 분노는 그녀 안에 예상치 못한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오빠를 돕기 위해 더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극적이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아서의 화를 수리해주거나 그가 연습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작은 지지의 표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오빠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그녀를 지배하던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다. 로라, 가장 오래된 간병인 중 한 명은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아서와 루나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인정했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아서에게 다가가 조언과 격려의 말을 전하곤 했다. 음악은 기술 이상의 것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녀의 말은 아서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또한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 이상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바이올린의 현을 통해 그의 영혼을 전달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를 동시에 고무시키고 두렵게 했다. 다른 간병인들과의 상호작용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덜 낙관적인 일부는 아서에게 승리하더라도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 경고했다. 고아원 밖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며 경쟁은 수많은 도전 중 첫 번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희망과 현실 사이의 이중성은 아서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일으켰고 그는 다가올 일에 진정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다음은 요청하신 텍스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대회가 다가오면서 그것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다. 아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야망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항상 그의 피난처였던 음악은 이제 내면의 전쟁이 되었다. 그는 발표 당일 방해꾼들, 의심,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오직 중요한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음악과 그것이 그와 루나에게 의미하는 것. 대회 직전 아서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산만함을 피하려 했다.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던 루나는 그의 곁에서
그가 필요한 힘을 주려 애썼다. 연습할수록 긴장은 커졌지만 동시에 아서의 결단력도 커졌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루나와의 연결을 위해 그리고 다른 미래를 위해 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대회를 위한 준비는 아서의 내적 싸움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다. 음악은 희망과 긴장의 원천이자 야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싸움을 상징했다. 루나는 그녀의 불안함으로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나타냈고, 아서는 그의 결단력으로 더 큰 목표를 위한 싸움을 구현했다. 연습할수록 대회는 가까워졌고, 변화의 약속과 실패하면 모든 것이 똑같이 아니면 더 나빠질 위험을 함께 가져왔다. 경기 당일, 고아원은 마치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고, 마치 벽마다 모든 아이들의 두려움과 기대가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서가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는 그 압박이 자신 안에서 커져가는 것을 느꼈고, 그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다가올 일의 전주곡처럼 울려 퍼졌다. 연주가 있을 방은 부드러운 빛으로 밝혀져 있었지만 아서에게는 세상의 모든 조명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곁에는 루나가 자랑스러움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빠의 모든 불안감을 알고 있었고, 결의에 찬 겉모습 뒤에는 감정의 폭풍과 싸우고 있는 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들 위해 드리운 그림자였지만, 성공할 가능성, 마침내 주목받아 입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이었다. 루나는 비록 자신이 연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기대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껴졌다. 속으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깨어날 수 있는 악몽이기를 바랐다. 아서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연습 시간, 모든 희생과 모든 고통이 이 한 번의 연주로 압축되었다. 그는 바이올린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악기를 넘어선 것이 되었고, 음악을 통해 세상과 공유하는 자신의 영혼의 조각이 되었다. 활을 줄 위에 올리며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모든 긴장을 더 강력한 무언가로 변환하기 위해 필요한 평정을 마음속 깊이 찾았다. 첫 음이 울렸을 때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아서에게 고정되었고, 모든 귀가 그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멜로디의 뉘앙스에 집중되었다. 음악은 그의 손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왔고, 처음에는 고요하게 그가 간절히 유지하려 했던 평온을 반영했다. 그러나 곧 강물은 빨라졌고, 그와 루나가 그동안 겪었던 장애물 사이를 헤쳐나가는 듯했다. 활을 움직일 때마다 아서는 자신 안으로 더 깊이 잠기며 멜로디 속에 얽힌 기억과 감정을 끌어올렸다. 그 소리는 순수하고 감정이 가득 찬 아서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높은 음은 침묵의 절규였고, 낮은 음은 그가 항상 숨기려 했던 불안과 두려움을 속삭였다. 음악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에는 상실,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의 연주의 강렬함은 주변에 더 이상 아무도 없는 듯 느껴졌고, 오직 아서와 그의 바이올린, 그리고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광대한 감정의 우주만이 남아 있었다. 루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연주가 아서에게,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고, 루나는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이 실패의 가능성이 아니라 아서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그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듯했으며, 음악이 그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심사위원들도 점차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아서가 보여주는 기술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깊이에 매료되어 고개를 기울였고, 다른 이들은 그 음악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며 판단과 분석의 장벽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서가 연주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방 안은 그의 음악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다. 강렬함은 절정에 이르렀고, 각 음표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동시에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영혼의 가벼움을 담고 있는 듯했다. 마치 바이올린이 듣는 이들의 영혼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 현이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며 점차 공기 중에서 사라질 때 거의 실체가 느껴질 정도의 침묵이 남았다. 아서는 잠시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쏟아낸 후 남은 공허함을 느꼈다. 마침내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 연주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 침묵은 몇 초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은 방금 목격한 것을 소화하려는 듯 보였다. 아서는 루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한 모든 일이 가치가 있었다는 확인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무언가를 찾았다. 루나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차면서도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치기 시작했고 곧 박수 갈채로 변했다. 하지만 아서에게는 그 박수 소리가 멀리 들렸고 자신의 심장 소리에 의해 묻혀 있었다. 그는 아직 진짜 결정이 남아 있음을, 그리고 그의 미래가 지금 그들 사이에서 방금 일어난 일을 두고 수군거리는 심사위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루나는 아서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의 긴장과 기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듯했다. 연주는 끝났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갈채 뒤에 이어진 침묵은 불확실한 운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일지에 대한 긴장감이 그들 위에 맴돌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 특히 아서와 루나를 좌석 끝에 몰아넣으며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은 강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서에게 집중된 가운데 심사위원들은 대회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외로움의 장소였던 고아원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문과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서는 주변의 모든 기대감을 느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선은 루나의 것이었습니다. 결정이 마침내 발표되었을 때 아서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인정받은 것은 중요한 이정표였고 그를 자랑스럽고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어진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지휘자가 아서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안했는데 그 지휘자는 명문 음악원들과의 인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휘자의 지도 아래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서의 음악 경력에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서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루나의 미래도 바꿀 수 있는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들이려면 아서는 고아원을 떠나 음악 전문 학교로 옮겨야 했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중 훈련과 공연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가 항상 꿈꿔왔던 꿈이 마침내 손에 닿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꿈을 실현하려면 루나와 멀어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입양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잠재적인 입양 부모들은 아서의 유망한 경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형제를 함께 유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선택은 아서를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꿈을 이루고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나를 뒤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음악은 항상 그의 힘과 희망의 원천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깊은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딜레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원했던 미래를 위해 여동생과의 유대 관계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아서가 이 결정을 두고 갈등하는 동안 루나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서가 그렇게 큰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루나는 이 기회가 아서에게 고아원의 혹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없이 사는 것은 그녀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그녀를 잠식했고 아서와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의 버팀목이었던 가까움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불확실성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항상 형제와 가까이 지내던 보육사 로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직면한 고통을 인지하고 그들을 즉각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조언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라는 사랑과 가족의 가치를 이야기하며 어려운 선택 속에서도 이 유대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시스템과 아이들에게 강요된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아서에게 제공된 기회가 소중하지만 형제의 정서적 안녕과 결속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서가 그의 재능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여동생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운데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는 보육사들, 심사위원들, 그리고 사회의 기대감을 느꼈고 마치 모두가 그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매 순간 그와 루나 사이의 거리는 더 커지는 듯했고 아서는 점점 더 외롭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이 끝날 때 아서의 결정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의 요새였던 루나와의 유대는 위기에 처해 있고 불확실성은 두 사람을 무겁게 짓누르는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서와 루나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때 피난처와 연결의 상징이었던 고아원은 이제 그들이 직면해야 할 어려운 선택의 상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희생과 새로운 현실. 아서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지만 감정적, 심리적 도전 과제를 먼저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이 일시적인 이별을 의미하더라도 루나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유명한 음악학교에서 공부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루나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아서의 선택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고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두 사람의 요새였던 관계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서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고아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망한 재능으로 보였던 소년,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 소년은 이제 혼재된 시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존경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나기로 한 그의 결정에 대한 원망이 혼재된 시선 말입니다. 전에 그를 존경하던 아이들은 이제 그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로라와 같은 보호자들조차도 아서의 선택이 모두에게 정말 최선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는 아서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깊은 고통은 그녀가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음악학교에 도착한 아서는 이전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매우 엄격하고 매우 높은 기준과 군대와 같은 규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등한 재능을 가진 다른 젊은이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환경은 차갑고 경쟁적이며 종종 무자비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서가 기대했던 동료에는 치열한 경쟁으로 대체되었고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를 이룰 수도 있는 실수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꿈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끊임없는 달리기처럼 느껴졌고 순수한 재능만으로는 부족한 예술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전투로 변했습니다. 아서는 루나와 고아원을 떠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전에는 자주 따뜻하게 오가던 루나의 편지가 점점 더 드물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서에게 느끼는 상처는 편지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던 말들이 이제는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서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매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느꼈고 이는 그를 깊이 괴롭혀 음악적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항상 가졌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었고 아서는 이 단절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로라는 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식하고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서에게 루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루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서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형제 간의 화해를 위한 그녀의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아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항상 갈망했던 성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루나와 멀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생명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음악은 점점 고통과 외로움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모든 음표는 절망의 외침처럼 들렸고 그는 루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던 중 아서는 대규모 콘서트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이 이벤트는 그가 바라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며 모든 희생이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콘서트의 날이 다가올수록 루나 없이 무대에 오를 생각에 그는 점점 마비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딜레마는 아서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며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야망이 가져온 진정한 대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혼자 고아원에 남겨진 루나는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아서의 부재는 그녀가 가장 깊은 두려움에 맞서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분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서나 다른 누군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항상 오빠를 자신의 버팀목으로 여겼던 루나는 이제 그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두 인물 모두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마지막 대면에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그들 간의 관계가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결말과 화해. 아서는 대연주회 전에 루나와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아원으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여정은 그가 내린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성찰로 가득했다. 고아원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고 그가 이상적으로 그려왔던 루나와의 재회가 아주 다를 수 있다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마침내 고아원에 도착한 아서는 놀라움으로 맞이받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은 아니었다. 이제는 더욱 강해지고 회복된 루나는 고통과 결단력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는 과거를 단순히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쌓인 많은 원망과 말하지 못했던 말들, 쓰지 못한 편지들, 이 모든 것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갈등은 불가피했다. 항상 두 사람 중 더 연약했던 루나는 이제 아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강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 아서가 꿈을 쫓는 동안 자신을 버리고 간 것 같은 감정을 쏟아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예리했으며 그 하나하나가 아서의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서는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 그녀의 결정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나의 말을 들으면서 아서는 마침내 자신의 선택이 진정한 영향을 깨닫게 되었다. 음악계에서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는 동안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등지고 있었다. 그를 이끌었던 야망은 결국 그들 사이의 장벽이 되었고 이제 루나와 마주한 그는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금이 화해의 순간임을 깨닫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우려는 결심을 했다. 화해는 쉽지 않았다. 그들이 떨어져 있던 동안 생긴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다. 그들은 논쟁하고 울고 서서히 새로운 이해를 찾기 시작했다. 루나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서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보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고통을 겪었더라도 오빠에 대한 사랑이 어떤 원망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콘서트 당일 아서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그가 오르려는 무대는 이제 꿈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이상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음악을 위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주를 화해의 행위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아서는 특별한 곡을 선택했다. 그것은 고아원의 고요한 밤에 그와 루나가 함께 듣던 멜로디였다. 그가 연주하는 각 음표는 사과의 마음을 담고 있었고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루나는 관객석에 앉아 있으며 음악이 강당을 가득 채우면서 그녀는 함께 보냈던 순간들로 돌아갑니다.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이제는 슬픔 대신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음악은 마치 그녀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듯 각 음이 그들이 항상 유지해온 불가분의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지만 아르투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루나의 눈에서 보는 용서와 사랑의 시선입니다. 공연 후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나면서도 서로의 형제에는 불가분하며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르투르와 루나는 앞으로도 장애물에 맞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개인으로서도 형제 자매로서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회복력,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삶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든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르투르와 루나가 깊은 변화를 경험한 후 함께 미래를 맡기로 결정하면서 끝납니다. 여정은 도전과 고통스러운 분리로 가득했지만 형제자매는 회복력과 용서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르투르는 성공한 음악가가 되어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찬사를 받으며 루나는 이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데 헌신하며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길잡이로 삼습니다. 항상 형제자매의 잠재력을 믿어왔던 돌보미 러라는 중요한 역할을 계속합니다. 아르투르와 루나의 여정에 감동한 그녀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퍼져나갑니다. 수년 후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는 아르투르와 루나는 특별한 행사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르투르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의 여정과 루나와의 유대를 기리는 감동적인 공연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물려받은 그의 딸 사라는 아버지를 위한 곡을 연주하며 음악이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이 공연은 형제애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헌사이며 음악과 극복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깊이 새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투르와 루나가 깊은 연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삶이 계속해서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이제는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사랑과 회복력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며 그들의 여정의 유산은 그들이 영향을 미친 산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비디오를 좋아요와 댓글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